그러니까 당대표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자기 헤게모니를 쥐고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서 자기가 당내 영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목숨이 걸려 있거든 지금. 예. 어떤 식으로든 그 당대표 직을 하고 싶을 거예요. 대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게 하겠다. 근데 그걸 또 이제 뒤엎어 버리는 겁니다. 병립형을 딱 돌아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비례대표를 갖다 자기가 줄 수 있거든. 그냥 자기 사람을 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다 먹겠다라는 그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 정치의 문제인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뭐가 돼야 되냐면 대한정당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개혁도 되고 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가 못해도 쟤네들이 더 못하면 돼. 근데 실제로 정말로 또 더 못해요. 이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능 천재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 관련 문제가 나오면 다 오답일 것이다. 바로 답답한 대한민국 정치판인데, 근데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점점 더 점입 가경입니다. 왜냐하면 자, 검사도 탄핵했고, 그래? 선거제도 탄핵해버리지 뭐, 전당대회 룰도 탄핵해버리지 뭐. 아니 그렇게 대선 때 약속을 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였다면 어느새 이걸 마치 헌시장처럼 내다버릴 수 있듯이 멋지게 잘 싸웠지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약속이라는 것은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속을 다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부를 향해서는 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키냐, 왜 대선 때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민주당은 약속 안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교수님이 선거제와 그리고 정의당의 뒤통수를 때렸던 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당대, 내년에 있을 전당대인데 권리당원제의 비중을 높이는 거, 이것도 꼼수 아닙니까? 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라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그건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이 그러니까 당대표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자기 헤게모니를 쥐고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서 자기가 당내 영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려면 친명으로 완전히 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자는 얘기를 벌써부터 하는 거고,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사상 최초로 재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목숨이 걸려 있거든 지금. 예. 왜냐하면 당대표일 때하고 당대표 아닐 때, 그냥 의원일 때는 이 차이가 나거든. 법원에서도. 그냥 의원은 별로 뭐랄까, 그냥 의원일 경우에는 법원에서 부담을 안 느껴요. 제1야당 대표다라고 하면 부담을 느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당대표 직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재선을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재선을 못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당 전체가 여전히 자기를 방탄해주는 방탄정당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이재명은 진짜 그냥 바로 가거든요. 지가 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대선에 지금 어떻게 된다 지금 희기를 했잖아. 예. 그게 맞고 자기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소야대 상황을. 만약에 또 야당이 뭡니까? 패배해서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그러면 방탄층이 얇아지는 거잖아요. 여대 야소가 되면 끼익 된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끼익 된다라는 거죠. 근데 목숨 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제도를 바꿀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래 대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심지어는 위성정당 만드는 걸 금지시키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고, 예. 그다음에 대표 선거에 나와서도 같은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뒤엎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냐면 뭐 멋있게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선거제가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이게 노무현 정신의 배반이죠. 노무현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좋은 건 원칙 있는 승리고, 그게 없다라 한다면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더니 노무현 정신인데, 이제 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표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홍익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뭐냐,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병립형으로 딱 돌아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비례대표를 갖다 자기가 줄 수 있거든.
그게 열매석이에요, 열매석. 그냥 자기 사랑을 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유혹이 있는 거죠. 병리병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힘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도 병리병으로 돌아간 걸 원해요. 예. 그걸 갖다 이제 멋진 말로 내시균형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관점에서는 이 내시균형이 병리병으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내시였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이제 절반은 또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 근데 그냥 위성 정당을 만들어 버리자라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왜? 왜냐? 그 병리병으로 돌아간다면 욕을 먹거든. 예. 그런데 그 위성 정당을 안 만들어도 위성 정당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용해인 같은 애들이야. 용해인 같은 애들이거든. 용해인 또는 뭐 나중에 조국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라고 한다면 옛날에 위성정당을 지들이 만들어서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냥 안 만들어도 돼. 위성정당이 직접 만들어져. 그렇다면 자기는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라 얘기하는데 실제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선거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몽땅 뭐가 되는 겁니까? 민주당으로 오게 되면 의석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예. 국힘은 당연히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좀 얘들이 내부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있는 거고, 제대로 하려면 바로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되거든. 예.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실제로 의무적으로 내고. 이탄희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국힘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기각이 돼 있습니다. 예. 라고 한다면 실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왜냐 이게 선거법이랑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1안은 그냥 병리병으로 돌아가자. 이게 제일 좋아. 이재명이 제일 좋아하느냐. 예. 그게 여의치 않다면 두 번째 안도 나쁘지 않다. 지금도. 우리가 요번에는 우리가 굳이 위성정당 만들 필요가 없다. 왜? 용해인이니 뭐니 이런 애들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용해인 걔가 이제 하는 거 봐요. 하는 지금 맨날 그 민주당 위성정당 노릇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 누가 들어오냐? 열린우리당 애들이 들어와요. 최광욱 이런 애들이 있었던.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의당에서 나간 애들. 얘네들은 뭐냐면 그 유시민계 참여계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민주당 애들이에요. 조국 사태 때 조국 임명하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위성 정당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게 이제 얘들의 보관이고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병립병으로 가느냐 아니면 연동형을 유지하느냐 이 싸움인데 본질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다 먹겠다라는 그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죠. 네. 자, 참 이 선거 제도도 그렇고 결국은 전당대회 룰을 바꾸려는 것도 하등 국민의 민생이나 국민들을 위한 유권자들을 배려한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 정치의 문제인데 사실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뭐가 돼야 되냐면 대한정당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못하면 쟤네들한테 우리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혁도 되고 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가 못해도 쟤네들이 더 못하면 돼. 근데 실제로 정말로 또 더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야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그러면 또 저쪽 딱 보면 그보다 더 못한 일을 해요. 예. 이래서 서로 못하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정치가 지금 양극화돼가지고 예.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쪽에서 비터놓고 그럼 저쪽에서 비터놓고 서로 비터나서 먹통에 빠져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되는 거죠. 교수님 궁금해서 그냥 가정을 해서 진중권 신당이 나오면 파괴력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유, 내가 무슨 정치를 해요.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선거 때 앞두고 만들어진 정당은 조금 불신해요. 그래서 선거 끝난 다음에 정말 제3신당이라든지 양당 네. 체제를 깰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힘을 실을 생각이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낡았거든요. 그 정치 서사가 산업화는 언제적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뭐 6.25는 언제적 얘기입니까? 6.25 끝난 지 지금 70년 됐거든요. 네. 그렇죠? 산업화 언제적입니까? 50년, 60년 전의 얘기예요. 70년대 얘기잖아요. 민주화는 언제 얘기입니까? 80년대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40년 전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은 7080이고 국힘은 네. 이쪽은 5060이거든요. 전대협 한총련 세대. 지금 2030, 40들인데 이들은 사실은 이걸 역사책에서 배워요. 근데 이들한테 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 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써야 되거든요. 예. 그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 이야기는 또 우리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그들 세대가 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젊은 세대들이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세력이든 간에 그런 자기들 세대를 위한 서사. 왜냐하면 나라가 운영되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 또 내려놓고 싶지 않거든. 왜? 자기들도 젊었을 때 고생했잖아. 예. 고생했는데 그거를 노년에 좀 누려야 되는데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일본처럼 완전히 그냥 사회가 노년화가 되면 혁신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저출산도 심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젊은이들의 발언이 지금 정치권에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들의 발언이 뭐 100% 그들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발언이 주요하게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정당 내지는 정치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 좀 공감해요. 어차피 내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나아질 것이 아니라고 보여요. 예. 양당 다 모두 나빠질 겁니다. 왜냐 네. 민주당은 지금 회생불능 상태거든요. 국힘도 거의 그런 상태거든요. 국힘은 문제는 뭐냐 주요 지지층들이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어차피 퇴장할 분들이란 말이죠. 예. 그다음은 누구가 퇴장하는 겁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또 퇴장하게 되는 거죠. 다만 올해 지지대 게 뭐냐면 5060 애들이 베이비붐 세대란 말이에요. 인구가 많고 옛날 운동권 계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 참여 의지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 중에서 과대 대표가 된다는 겁니다. 아하. 이 상황을 알아야 돼 국힘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적어도 2030의 절반을 갈랐기 때문에 절반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분들 신경 안 쓰거든요. 일단 당선되고 나면 이제 자기들 기득권 챙기고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선거 때나 젊은 애들 이용해먹고 나중에 다 팽했잖아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게 아니라 여기를 해야 되고 저는 필연적으로 결국은 뭐니까 그것을 제시하는 당이 언젠가는 이제 결국은 한국 정치의 주역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